신당을 성공한 사례를 보면 YS 신당, DJ 신당, JP 신당이 그런데 YS 같은 경우는 유신과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로 통합시켜서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시킨 경우고요. DJ 같은 경우도 민주화 세력이지만 호남 민주화 세력을 통해서 호남의 맹주로서 정치 세력화를 해서 성공시킨 경우고, JP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통치했던 유신 세력들을 데리고 충청도를 기반으로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화가 있을 때 대부분 이 신당은 성공을 하는 경우고, 또한 그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들 수가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워낙 국민적인 홍도가 높았지만 그 홍도를 가지고 이제 38석이라는 성공을 한번 했는데, 그 안철수조차도 4년 동안 정치 세력화를 하지 않고 그냥 깨끗한 정치, 자기 어떤 그 뭐 중도 정치를 표방한 결과 4년 이후에는 돌아들어서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컨대 유승민이나 이준석 두 분이 과연 정치 세력화, 어떤 정치 세력화의 성공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신당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뭐 18%가 나오네, 뭐 20%가 나오네 하는데, 97년 대선으로 시계바늘을 한번 돌려보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조순이 순식간에 여론조사에서는 2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장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점점 수치가 빠져서 결국 완주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신당이 지금 나오는 신당의 뭐 지지율 수치는 거의 허구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신당에 성공을 하려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과 과연 세력화를 해서 함께 뭉쳐 나갔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승민 계였던 의원들조차도 지금 다 떠났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당을 만들 수 있느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는 실패할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비례 이제 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야 양쪽에서 표를 받게 되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의 인기 정도가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한 3석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극한 진영 대결 속에서 과연 유승민, 이준석 신당에 표를 던져줄 사람이 있느냐,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차라리 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수십 년을 정치해왔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표는 어느 정도 존재할 거라 이거죠. 근데 그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받았던 것도 5, 6석 뭐 이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 이준석 전 대표 혁신안 같은 경우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징계도 해제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 자체가 중도 성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하나의 정치 스탠스, 그러니까 통합형 정치 스탠스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무슨 이준석 신당을 막거나 이준석의 정치적 파괴력이 높으니 이준석과 함께 뭐 힘을 합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그거를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형 정당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 그런 스탠스를 취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천하람 그 전 혁신위원이 그 혁신위원회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제 신당을 위한 어떤 포석으로 보시는지. 자기 이제 몸값 올리기고, 지금의 뭐 예컨대 지금 뭐 김기현 체제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당대표를 믿을 수 없으면 본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천하람
그 정치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쨌든 이 탈당이 하든 안 하는 건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탈당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 탈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설 땅이 없다 이거죠. 예컨대 뭐 유승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또다시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또다시 나와서 윤석열 비판하고 그러니까 왜 떨어졌냐 이러면서 비판 수위나 놓쳐가면서 평론가처럼 활동할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탈당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노원 험지잖아요. 노원에서 나왔을 때 거기서 다시 승부를 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 대표한테 노원을 공천을 주면 나갈까요? 나간다고 보죠. 명분이 없잖아요. 거기 안 나갈 명분이.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노원을 안 나가면 어디서 나올 수 있다고 반문할 수밖에 없죠.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고 도전하기 쉬운 곳이 곳은 어디죠? 뭐 이제 대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한테 대구 공천을 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게 탈당 명분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이준석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과연 당선 가능성에도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기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겪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이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 친윤에 대한 비판 이런 건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평론가식의 비판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고 당내에 이제 큰 통합형 선대위가 만들어지거나 통합형 발전 모델이 될 때 거기에 올라타서 노원에서 승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